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며칠 동안 9.13 대책을 비롯해서 이 주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뉴스가 이 주택을 관련한 뉴스들로 도배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의 5년이었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이 된 부분, 이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단 이 계약 청구권 연장부터 몇 가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개정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이 개정안들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과연 장점만 있을지, 어떤 이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담으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된 것은 굉장히 환영받을 일입니다. 박수부터 먼저 치고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된 일이죠. 기존에 여러분들 서울 중심지역이나 상권들, 대학가 이런 데 보면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 지난 것 같은데 가게 빼고 이런 경우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존에 5년간만 영업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임대가가 폭등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이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이게 10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모두가 10년 동안 장사를 잘할 수는 없죠. 거의 70% 정도가 5년 이내에 거의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연장이 당연히 환영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점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해외 사례를 보면요. 미국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7년, 그리고 일본은 의회입니다. 일본은 의회로 이 임차인이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5년이 10년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부세 특례법도 좀 개정을 했거든요. 자, 그럼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재래시장까지 포함을 했다. 이젠 재래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자 이런 거죠.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의 5년 이상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통과된 내용 보면 첫 번째,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이 원래는 종료전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렸고 보호 대상도 재래시장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이 임대인에게 6년째부터는 소득세,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가 잘 되면 기존에 5년 만에 쫓겨나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겪는 임차인들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박수 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는, 이 장사 잘하시는 임차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법률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5년도 안 되는 상황에 문을 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가 10년 계약 갱신이 과연 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요. 저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보다는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10년으로 이 연장이 된 것의 부작용을 생각을 해보면, 임대차 계약을 아주 짧게 이제는 갱신을 하거나 임차인이 교체가 되면 월세를 아주 크게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분쟁이 발생이 되면 이 10년 동안은 임대인이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산권도 상당히 침해된다, 이렇게 전 보여집니다. 제가 우려되는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계약할 때나 아니면 계약 기간 연장할 때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향후 10년 동안의 임차인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받을 때부터 임차인의 뭐 브랜드 파워라든가 이 경영 능력 같은 거를 따져서 상가에 입점을 시킬 거고요. 굉장히 꼼꼼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계약할 때는 이 1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의 이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0년치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계약서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돼서 보호기간을 5년으로 시행을 했을 때, 그때도 뭐 임대인들이 계약할 때 갑자기 임대료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당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입점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에서 이 보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어떻습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5년 동안 영업 보장해주고 2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5년의 영업 보장이 10년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기간의 이익이 상당할 거고, 처음부터 임대료를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계약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 단위로 짧게 재계약을 맺으면서 이 인상 임대료 자체를 5%씩 꼬박꼬박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택은 1년으로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는 2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연 단위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들에게 10년 동안 5%씩 계속 꼬박꼬박 올린다면은 이 처음 임대료의 45%가 인상이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이 정부에서 나서서 일정 기준점 이하에 있는 이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4대 보험 같은 거를 완화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개선시켜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5년에서 10년으로 이어진 거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그 월세를 올려서 소득을 낮추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잘 살 수 있게 정책을 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10년 연장 및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좌측과 우측에 제가 진행했던 다른 영상들 같이 마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